안녕하세요. 감성편지 김다은입니다. 한 달여 사이에 여러 건의 비행기 사고를 접합니다. 지난해 12월 29일에는 무안국제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더니 올 28일에는 김해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불이 나서 169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같은 날 미국에선 스텔스 전투기가 비행훈련 중 추락했고, 다음 날 29일에는 미국의 레이건 공항에서 여객기가 헬리콥터와 공중 추돌해서 떨어졌습니다. 해외여행을 이웃도시 가는 것처럼 자주 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지금 이 비행기 이륙이 그동안 하늘길을 열기 위해 애쓴 이들이 있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오늘 소개하는 생텍쥐베리 같은 이들입니다. 그는 1927년 야간 항공 우편 비행을 시작으로 불시착 항공기 수리 업무와 조난 비행사 구조 업무도 병행하면서 직접 체험한 일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어린 왕자부터 남방 우편기, 전시조종사, 인간의 대지 등입니다. 오늘은 비행사의 심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야간 비행의 앞부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10분간의 기항이 지나자 파비앙은 다시 떠나야 했다. 그는 생줄리앵을 다시 돌아다보았다. 다만 한 줌의 빛, 그리고 별빛뿐. 마지막으로 그를 유혹했던 먼지마저 사라져버렸다. 이젠 지침반이 안 보인다. 이제는 지침반이 안 보인다. 불을 켜야지. 그는 스위치를 켰으나 비행기 동체의 붉은 램프에서는 하늘의 푸른 빛 속에 아직도 옅은 불빛만 비쳐서 지침 위에 붉은색을 돌게 하지는 못했다. 전구 위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손가락에 붉은 빛이 돌까 말까 할 정도였다. 너무 이르군. 그러나 검은 연기처럼 밤은 깊어가고 있었고 벌써 골짜기를 뒤덮고 있었다. 평야와 골짜기가 구별되지 않았다. 벌써 하늘엔 빛이 하나 둘 켜지며 서로 화답하고 있었다. 저 역시 손가락으로 현등을 깜빡이며 마을에 응답을 보냈다. 대지는 등불신으로 벽을 세운 것 같았다. 마치 바다를 향해 등대불을 켜듯이 모든 집들은 무한한 밤을 향해 자기의 별을 밝히고 있었다. 인간 생명을 감싸고 있는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다. 파비앙은 마치 정박지에 배를 타고 들어가듯 느리고 아름답게 밤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감탄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동체에 머리를 파묻었다. 지침의 라듐이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조종사는 하나씩 모든 숫자를 점검하고는 만족했다. 그는 하늘 속에 안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다. 손가락으로 철로 된 종재를 만지며 이 철제 속에 생명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철제는 진동을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다. 500마력의 엔진은 이 철제 속에 아주 부드러운 열기를 생기게 해서 얼음같이 찬 강철을 비로도같이 부드러운 육체로 변화시키고 있었다. 다시 한번 조종사는 비행기에서 현기증이나 도취가 아니라 살아있는 육체의 신비로운 동작을 느꼈다. 이제 그는 순수 한 세계를 재구성했다. 그는 그 세계 속에서 좀 더 편안하려고 팔꿈치를 움직였다. 그는 배전판을 살짝 두드리고 스위치를 하나하나 만져보고 약간 몸을 움직이고 등을 편하게 기대며 이 움직이는 밤이 엄호를 해주고 있는 5톤 금속체의 진동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그러고는 더듬어 보조 램프를 찾아서 제자리에 놓고 손을 떼었다가 다시 쥐면서 램프가 미끄러지지 않음을 확인한 후에 그걸 제자리에 놓은 다음 핸들을 하나하나 살짝 두드리며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하여 장님의 세상에서 손가락을 훈련시켰다.
그런 후 손가락이 핸들에 익숙해졌을 때 비로소 그는 램프에 불을 켜고 정확한 기제들을 동체에 갖추어 놓고 나서 잠수부처럼 밤속에서의 위치를 단지 지침판 위에서 감시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무 흔들림도 진동도 떨림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또한 자이로스코프도 고도계도 엔진의 회전 속도도 고정되어 있음을 확인한 후 그는 약간 기재기를 켜고 가죽 의자의 등에 목을 기대고 나서 형용할 수 없는 희망을 맛보는 비행의 깊은 명상을 시작하였다. 이제 밤의 한가운데서 야경꾼처럼 그는 밤이 인간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부름, 이 반짝임, 이 불안, 어둠 속의 이 미미한 별, 그건 홀로 있는 집이다. 불이 하나 꺼진다. 그건 사랑 속에 문을 닫는 집이다. 혹은 걱정 속에 나머지 세상에 신호 보내기를 멈추는 집이다. 그들은 램프불 앞에 식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있는 이 농부들은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욕망이 그들을 감싸고 있는 이 커다란 밤 속에 이렇게 멀리까지 와 닿을 줄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파비앙은 1000km 밖에서부터 오고 있을 때 깊고 급작스러운 격동이 숨쉬고 있는 비행기를 들었다 놓았다 할 때 전시 나라처럼 10개의 뇌우를 지나오며 그 사이 잠시 달빛을 가로지르며 날 때 그러고는 정복하는 기분으로 하나하나 이 빛들에 다가올 때 그들의 욕망을 발견한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램프가 그 검소한 식탁만을 비추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80km 떨어진 곳에서도 마치 인적 없는 작은 섬에서 바다를 향해 절망적으로 램프를 흔들고 있듯이 우리는 이 램프의 부르는 소리에 감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이 파타고니아, 칠레, 파라과이 세 선의 우편기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향해 남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었다. 사정경에 구라파선의 비행기가 출발할 수 있도록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이들 비행기의 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세 조종사는 각기 거룻배처럼 무거운 발동기 덮개 뒤에 앉아 어둠 속에 내던져진 채 그들의 비행을 명상하고 있었다. 타관의 농부가 자기네 산을 내려오듯 그들은 이 거대한 도시를 향해서 네오가 치는 하늘이나 바람 한 점 없는 하늘로부터 천천히 내려올 것이다. 전 항공로의 책임자인 리베르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착륙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이 세 대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전에는 오늘도 그에게는 몹시 불안한 날들이었기에 그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매분마다 전부가 도착함에 따라 리베르는 운명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빼앗는 느낌이고 미지의 몫을 줄이는 느낌이며 자기의 승무원들을 어둠에서 구해내서 무사히 해변까지 이끌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한 인부가 리베르에게 무전국의 전원을 전해주러 다가왔다. 칠레선의 우편기로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등불이 보인다는 신호를 받았습니다. 좋아. 곧 리베르는 이 비행기가 날아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밀물, 썰물과 신비로 가득 찬 바다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던 보물을 해안가로 밀어 올리듯이 밤이 벌써 한 대의 비행기를 인도해 오고 있었다. 조금만 있으면 다른 두 대의 비행기도 밤으로부터 돌려받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야 오늘 하루도 정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지친 탑승원들은 자러 갈 것이고 새 탑승원들이 그들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나 리베르는 조금도 휴식할 수 없으리라. 구라파선 때문에 또다시 그는 불안으로 가득 차게 될 테니 늘 걱정이 가시지 않겠지, 영원히. 이 원로 투쟁가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쳤음을 느끼고 놀랐다. 비행기 도착이란 전쟁을 종식하는 승리일 수도 없고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절을 문 열어줄 수도 없다. 그에게 있어서는 다만 앞으로 걸어야 할 1000발자국 앞선
단 한 발자국을 이룩한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리베르는 오래전부터 팽팽히 긴장된 팔로 아주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휴식도 희망도 없는 노력일 뿐이다. 나도 늙어가는구나. 그가 단지 행동 그 자체 속에서 자기의 양식을 찾아내기를 그쳤을 때 그는 늙어가는 것이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해 숙고해보는 자신에 대해 그는 놀랐다. 그러나 그가 이제까지 늘 피해왔던 커다란 무리의 달콤함 같은 것이 서글픈 속삭임과 함께 그에게로 와 닿는 것 같았다. 그것은 지표 잃은 태양 같은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가까이까지 왔단 말인가. 그는 시간이 있을 때 하지 하며 인생을 달콤하게 해주는 것을 늙음악으로 미뤄왔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마치 실제로 어느 날에는 시간이 있을 것처럼, 마치 생의 종말에 가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행복한 행복을 얻을 수나 있을 것처럼. 그러나 평화는 없는 것이다. 어쩌면 승리도 없는 것인지 모른다. 모든 우편기들이 결정적으로 도착하리라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다. 리베르는 늙은 직공장의 루루 앞에 멈춰섰다. 루루 역시 40년 전부터 일하고 있었다. 그는 그 일에 전력을 바쳐온 사람이다. 저녁 10시나 자정경에 루루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도 그곳이 전혀 다른 세계나 도피처가 되지 못한다. 리베르는 둔중한 얼굴을 쳐들고 푸르스름한 굴대를 가리키는 그 사나이에게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 너무 꽉 쥐었었지만 틀어내고 말았습니다. 리베르는 굴대 쪽을 들여다보았다. 그에겐 다시 직업의식이 머리를 들었다. 이 부속품들을 더 빼기 쉽게 박으라고 공작에 말해야 되겠군. 그는 손가락으로 나사가 꽉 쥐었던 곳을 만져보고는 다시 루루를 바라보았다. 그의 깊게 패인 주름을 바라보니 우스꽝스러운 질문이 입 밖에 나와 그는 웃으며 자넨 루루, 평생 동안 사랑이란 걸 많이 해봤나? 오, 사랑이라고요? 기장님도 아시겠지만 나와 같은 신세로구먼. 시간이 늘 없었단 말이지. 별로 많지는 않았었죠. 리베르는 그 대답 속에 씁쓸한 느낌이 곁들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의 목소리 어조를 유심히 들었으나 그런 느낌은 없었다. 이 사나이는 지나간 자기 생애를 돌이켜볼 때 마치 자, 다 됐다 라고 말하며 훌륭한 판자의 길을 그리고 난 목공처럼 차분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 내 생애도 다 되었다 라고 리베르는 생각하였다. 그는 피로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서글픈 생각을 물리치고 칠레선의 우편기가 폭음을 내고 있는 경납고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우리가 잠든 순간에도, 우리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어느 곳에서든 자기 일에 전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돌아가고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비행기를 생각하며 야간 비행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